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DM IELTS 소피아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캠브리지 13 General Writing 중에서 타스크 2 부분을 총 테스트 4 4개의 시험에 걸쳐서 8차 시로 함께 같이 라이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수업은 한 테스트당 총 2강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토픽, 즉 라이팅에 어떤 주제가 나와 있는지를 같이 보고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이디어 정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거에 관련된, 그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휘와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시는 데 중점을 해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그러면 그 문제 유형에 맞는 에세이 스트럭처, 구조는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을 저랑 같이 학습하시고 2차 시에, 즉 두 번째 수업에 저와 함께 샘플 에세이를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 구조에 맞는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으로 총 8차 시에 걸쳐서 라이팅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스트 1 어떤 주제가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테스트 1 다음과 같은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총 4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적어도 250자 이상의 에세이를 구성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타스크 2가 되겠죠. 네,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요. In some areas of the US,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요. A curfew is imposed. 그래서 curfew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 단어를 모르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curfew라고 하는 것을 주위에서 설명을 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in which teenagers are not allowed. 그래서 10대들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To be out of doors.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네요. After a particular time at night. 그죠? 특정한 저녁 시간에 그 이후에는 문으로 나가선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외출을 해서는 안 되는 제도. 다시 말하면 curfew는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통행금지 제도가 되겠죠. 아이들에게 통행금지 제도가 그죠? 부과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가 오늘 나와 있는 주제고요. 자,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냐면요. Unless they are accompanied by an adult. 그죠? 성인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 아이들은 밤 늦게 특정 시간에 나가서는 안 되는 제도, 커퓨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회적 이슈로 하나 던져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 바로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is? 이 curfew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보이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 curfew 제도가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 견해를 통해서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의 주장을 해보실 수 있는 에세이 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250자 에세이를 저랑 아이디어 정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구조로 사용을 하면 될지를 보시고서 샘플 앤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차 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정리가 필요할 텐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아이디어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행금지 제도라는 a curfew, 이 curfew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긍정적인 장점이 있나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정리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져가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보시면 볼드체로 두껍게 써드린 글씨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curfew라는 제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빼놓아서는 안 되는 바로 명사나 동사, 형용사 표현일 텐데요. 그 표현들을 수업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리뷰하시면서 외워두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에 관련된 어휘가 여러분 꼭 이 curfew라는 토픽에 한정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해결책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범죄를 막는다, 범죄에서도 쓸 수 있는 어휘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반드시 따로 메모해 두시거나 정리를 하셔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Benefits of Teenage Curfew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특히 10대들에게 부과되는 이 통금 제도의 장점을 한번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네, 바로 성인들이 바로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통행금지 제도를 갖게 되면 10대들이 아이들의 행동이나 아이들이 외출하는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관리하다, 감독하다라는 동사를 제가 하나 넣어드렸고 그 동사가 바로 supervise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adults can supervise their children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인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관리 감독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전체가 this protects them,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겠죠.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their children, 앞에 나온 복수 명사를 대신 가리키기 위해서 대명사를 사용한 것이고요. 여러분도 writing task 2, 즉 writing에서는요. 앞에 나온 명사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대명사로도 받아보고요. 그죠? 지시하는 대명사로도 받아보면서 반복을 피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을 조금 더 유연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명사들의 활용이 되겠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냐면요. getting involved in, 되게 많이 사용하는 문법식 구조입니다. 어디에 연루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어디에 연루되냐면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10대와 관련된 범죄가 나오면 이 단어 꼭 필수 단어입니다. juvenile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10대의라는, 청소년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청소년의 violence, 폭력과 범죄로에 연루되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juvenile crime, juvenile violence,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청소년 범죄와 청소년 폭력성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아이디어로 넘어가 볼까요? 자, 특히 여러분들이 그죠? 만약 curfew, 통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누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즉, 주인공, 주어를 parents로 한번 보겠습니다. Parents often feel relieved라고 했습니다. relieved, 안도하는 이라는 형용사, 굉장히 여러분들 여기 문장에서는 형용사로 사용하기 딱 좋은 단어죠. 부모가 걱정을 안 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feel relieved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If their kids are home, 그죠? 집에 아이들이 저녁 늦게 여러분들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모가 일단 걱정을 안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보이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부분은요. 여러분 일단 통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으면 밤에 특정한 늦은 시간에는 아이들이 돌아다닐 수 없게 만드니까 위험성 자체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 밤에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하나의 benefits, 장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밤늦게 돌아다녀요. 자, 우리 밤늦게 노는 것. 우리가 보통 놀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우리식으로 구조를 여러분들이 직독직해 하시는 분들은 play라는 동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play에는 그죠?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는 동사가 바로 hang ou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ang out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hanging out 이렇게 바꿨고요. at night,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 즉 hanging out at night,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위험할 수 있다라는 형용사 바로 뭐 있나요? risky, 그렇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could be risky라고 benefits를 정리해 봤고요. this,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위험한 이 자체가 앞에 문장 전체가 poses greater dangers입니다. pose dangers,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위험을 초래하다, 위험을 야기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게 조금 더 큰, 조금 더 많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만들어줄 때에는 바로 이 greater이라고 비교급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위험성을 좀 더 많이 만들어요. This poses greater dangers. 그럼 뭐보다 그럴까요? 낮 시간에 다니는 것보다 좀 더 위험하다라고 비교 구문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바로 than traveling during the daytime. 그래서 낮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더 위험을 많이 만듭니다. pose dangers. 이렇게 문장을 사용하시면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때 알아두실 볼드체의 어휘들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베네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밤늦게 아이들끼리 어울려 돌아다녔다가 여러분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이런 위험성을 낮춰주는 것, 여기에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커퓨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커퓨라는 것은 좋은 제도야 라고 동의를 해보실 때 쓸 수 있는 아이디어 마지막은요. Curfew keeps them away. keep away, 멀리 떨어뜨리다 라는 표현이니까 아이들을 어디에서부터 멀리 보호할 수 있어요. 떼어놓을 수 있어요. 뭘까요? 바로 temptations로부터. 자, temptations 여러분 유혹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그냥 유혹에서부터 멀리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까지만 하면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temptations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얘네 같은 게 있어요 라고 제가 이것을 예시로 들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such as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뒤에 명사로 연결하셔서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바로 뭐냐면요. drug use. 여러분 drug은 약물을 사용할 때 쓰죠. 그래서 약물 사용이나 violent act. violent 하면요. 폭력적인 형용사입니다. 중요하죠? 왜요? 오늘 범죄를 예방하는 이슈에서 꼭 나올 수 있는 바로 형용사니까요. 폭력적인 행동이나 sexual risks, 그래서 성적인 위험이라든지 and alcohol intake, 알코올, 술이죠. intake는 먹는 것, 섭취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먹는, 섭취하는 것 같은 유혹에서부터 아이들을 멀리 해놓을 수 있다는 거 역시 장점으로 보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curfew에 대한 benefits 같이 장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자, 이런 통행금지 제도가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디어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curfew라고 하는 통행금지 제도, 청소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대안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도 이 제도가 있다면 부모나 학교 관련 당국들은 여기에 굉장히 의존해서 다른 노력들을 별로 하지 않는다거나, 그죠? 통행금지 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디어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부모들이다 라고 할 때는 parents로 명사가 씌울 수 있는데 관련한 당국들, 이런 curfew라는 제도를 이행하고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관련 당국들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바로 authorities라고 하는 명사가 됩니다. 바로 관련 당국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뜻이고요. 즉 어떠한 사회적 이슈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부라든지 관련 당국이 될 수 있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명사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외워 두시면 좋을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련 당국들이 자 역시 이 표현도 여러분 라이팅 구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rely on,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너무 많이 의존한다, 부정적인 의미를, 뉘앙스를 담고 싶으니까 rely too much on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rely too much on the curfew, 이 통행금지 제도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게 되더랍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자,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juvenile delinquenc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prevent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막다라는 동사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curfew를 되게 많이 의존하게 돼요.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juvenile delinquency. 바로 juvenile은 제가 청소년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delinquency라고 하는 명사 단어는요. 바로 일탈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랑 똑같나요? 그렇죠. juvenile crime, 10대의 범죄 또는 청소년들의 일탈, 청소년 범죄를 가리킬 때 또 하나 쓸 수 있게 되는 명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이 curfew에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한다, 청소년 범죄를 막는다, 이 구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휘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 외우셔야 되겠죠? 특히 스펠링 미스테이크 많습니다. juvenile 스펠링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delinquency 단어 자체도 어렵습니다. 꼭 한번 써보시면서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세분화적으로 봅시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나 부모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면 왜 안 좋으냐? 바로 curfew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죠. 청소년 범죄를 다 막을 수 없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문장으로 한번 써봤어요. Curfew is not a perfect solution.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 Against teenage crime. 그래서 10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자, 다시 보시면 juvenile delinquency라는 표현을 teenage crime이라고도 바꿔봤고 juvenile crime이라고 10대 범죄를 표현해보기도 했죠.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청소년과 범죄 예방인 만큼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도 역시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curfew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It is just one of the ways. 한 방법들 중 하나인데요. To help raise good citizens. 여러분 citizen은 시민들,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밖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의존해선 안 되니까 부정적입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아이디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요. 그렇다면 모든 범죄는 특정한 밤 시간에만 청소년 범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나요? 그쵸, 여러분? 네, 보통 청소년 범죄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 폭력으로 이어진다든지 다양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이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을 건드려 주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으로 본 건데요. Juvenile crimes, 아까 봤었던 juvenile delinquency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을 바꿔봤죠. 바로 동의어 사용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writing task 2에 배점을 점수를 조금 더 높게 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lexical resource, 어휘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 것만큼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이 청소년 또는 10대 범죄를 가리키는 단어들을 골고루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after school, 학교 방과 후에, 학교 끝난 뒤에 higher, 더 높습니다 라고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밤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그렇다면 이 통행금지 제도라는 것이 그만큼의 장점이 있을까? 그만큼의 장점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마무리 아이디어로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Curfew may actually provide little benefit. 자, little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부정적으로 만들게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점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표현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꼭 저희가 요거 별표 제가 3개 해드리면서 우리 청소년 범죄에서 나올 수 있는 꼭 중요한 단어 deter, juvenile delinquency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deter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억제하다라는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범죄를 억제하거나 이럴 경우에 사용되는 동사 형태인데요. 그럼 무엇을 억제하느냐? 청소년 일탈을 억제하는 데에 거의 장점이 없어요 라고 이 네거티브 이펙트를 마무리해주는 문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아이디어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범죄를 가리키는 단어들 juvenile crimes, juvenile delinquency, teenage crimes, juvenile violence 이런 다양한 제가 명사들과 형용사 연결 형태를 알려드렸고 그것을 막다, 예방하다, 아이들을 보호하다 등의 동사들 여러분들이 또 한번 아이디어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다음과 해당하는 구조 안에 이 아이디어들을 작성해서 여러분이 250자 에세이를 만드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디어 정리를 같이 해봤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에 맞는 에세이 스트럭처, 즉 어떻게 구조를 잡나요? 사실 아이디어는 내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세이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가 조금 많이 난감하신 분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셔야 될 250자 이상 쓰셔야 되는 라이팅 타스크 2는요. 총 4단락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4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입 부분, 즉 서론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서론을 우리가 인트로덕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서론은 짧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뒤에 독자가 본문이나 결론을 읽지 않아도 내용이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에세이는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은요. 30에서 40자 정도로 간단하게 기술해 주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2가지 요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general statement와 thesis statement로 같이 구성을 해볼 겁니다. 앞으로의 총 테스트 4, 4개의 테스트 유형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럼 general statement는 바로 무엇이냐? 제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의 문제는 보통 사회적인 이슈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주어진 문장, 즉 다시 말하면 오늘의 주제에서는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통행금지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그죠? 이 주제가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관련어, 즉 동의어라든지 문장 구조를 바꾸는 paraphrase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것이 general statement의 기능입니다. 즉 여러분의 독자는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어떤 에세이에 대한 주제를 쓸 거야 라고 background information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general statement는 그래서 바로 문제에 주어진 것을 paraphrase에서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논제가 나와야 되겠죠. 즉 나는 이 글에서 어떤 부분을 쓸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저 여러분들이 중간 가다가 길을 헤매게 되고요. 독자도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뭐야? 라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논제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인트로덕션을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요. 인트로덕션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지 즉 여러분이 이 에세이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나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서술하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인트로덕션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인트로덕션에서 세부적인 정보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커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첫 번째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트로덕션에 다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의 독자는 메인 바디 1, 2를 읽고 싶지 않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general statement와 thesis statement로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인트로덕션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메인 바디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바디는 우리 한국어로 본론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바로 본론 단락은요. 총 2단락으로 구성하고요. 사실 여러분의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을 쪼개서 이야기하는데요. 왜 쪼개야 될까? 여러분들은 우리 사고도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게 되죠. 즉 자신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첫 번째 본론 단락에서 먼저 서술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요 통행금지 제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장점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하시면서 본론 한 단락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일단 이 메인 바디도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하시냐면 일단 이 단락이 무엇을 보여줄지 메인 바디에서 진행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단락에서 나는 커퓨의 장점을 이야기하겠다. 커퓨가 미치는 좋은 영향을 이야기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토픽 센텐스로 주시는 겁니다. 그쵸? 네, 일단은요 먼저 보자면 통행금지 제도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어요 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아이디어 정리를 해서 만들어낸 의견을 메인 아이디어 1, 메인 아이디어 2로 연결하시는 방법이 되겠죠. 자, 보통은 여러분의 본론 단락은 하나하나에서 적어도 100자 정도의 에세이에 해당하는 분량이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250자 정도의 그 이상이 되는 에세이의 구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바디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연습하실 때는요. 이렇게 바디를 2개로, 메인 아이디어를 2개로 만드시는 연습을 같이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자 여러분 커퓨의 장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보자면 아이들을 각종 유혹에서 멀리 할 수 있더라고요 라를 썼습니다. 그러면 각종 유혹에서 멀리 하게 할 수 있다? 그럼 그의 유혹이 뭔데? 어떤 것들에서 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데? 라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의 메인 아이디어 주장이 조금 더 보강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희 메인 아이디어에는 supporting 아이디어, 즉 보충해주는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즉, supporting 아이디어라고 하면요. 메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해주는 적절한 예시나 부연 설명을 해서 이끌어가는 방법이 붙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역시 메인 아이디어 2번째 그리고 서포팅 아이디어 2번째로 바디 한 단락을 마무리하시면 메인 바디 1이 끝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디 2로 넘어가셨을 때는요. 자, 아까 봤을 때는 커퓨의 자기는 장점이 있다라고 먼저 봤고 자, 그렇지만 제 주장은 커퓨는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 같진 않다. 커퓨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라면 내 주장과 관련된 의견이 바로 이 2번째 본문 단락에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즉, 내 주장에 관련된 의견을 메인 바디 2에 같이 연결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는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단락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토픽 센텐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와 같이 아이디어 정리를 했었던 메인 아이디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하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자신의 메인 아이디어를 좀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보충되는 주장들, 서포팅 아이디어를 하나씩 적절한 예시를 들거나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공고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 한 단락씩은요, 보통 90에서 100자 정도의 분량이 나오게끔 쓰시는 것이 250자 이상의 에세이를 써야 되는 IELTS 라이팅 타스크 2에 적합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들어가셔야죠. 바디까지만 나오면 여러분 문은 열어놓고 아직 닫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반드시 결론 단락이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겠죠. 결론은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summary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갑자기 conclusion에서 나올 수 있게끔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결론 단락은 문을 닫는 단락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summary로 보시면 되고요. 글자 수는 역시 30에서 40자 정도. 오늘의 여러분의 에세이에서는 What is your opinion?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정점을 찍으면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총 4단락의 구조를 갖춘 에세이가 완성이 되겠죠. 앞으로의 저희 수업에서는 바로 이 4단락 구조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트로덕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 이 제가 지금 나눠드린 표현들은 반드시 암기해 두셨다가 어떤 에세이 유형에서도 써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유용한 expressions, 표현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인트로덕션은 제가 첫 번째 general statement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주장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뭐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이냐면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주장입니다. 즉 오늘 봤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몇몇 지역에서 지금 통행금지 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주신다면 이것은 general statement로 구조에 넣기 적합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바로 제가 이 표현을 알려드렸습니다. It is often seen that 종종 이러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라고 넣으시면 일반적인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이슈를 도입할 때 사용하기 좋은 문장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썼던 에세이 유형은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럼 제 생각은요? 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여러분의 의견을 언급하실 수 있겠죠? 그때 사용하시기 좋은 표현 바로 I believe that. 저는 이렇게 믿고요.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제가 아이디어로 curfews are unfair. 사실 봤더니 통행금지 제도는 저는 봤을 때 불공정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While some parents and authorities, 몇몇의 부모나 이제 관련 당국들은 think that it is necessary, 필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서로 상반되어 있는 견해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견해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죠. 즉,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논제로 문장으로 넣어주신다면 즉, 자신의 의견은 curfew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바디 2에 언급할 것이고 바디 1에는 몇몇의 부모들이나 관련 당국들이 이것을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라고 믿는 견해를 보여줄 거다라는 구조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구조를 따오는 겁니다. I believe that while 이라는 구조를 가져오시는 거죠. while 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인 반면에 라는 서로 상반되는 구조를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서로 다른 견해를 넣기 굉장히 좋은 접속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인트로덕션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바디 1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반드시 본론 첫 번째 문장은 이 단락이 무엇을 보여줄지 토픽 센텐스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can be several benefits. 저와 반대된 의견이 뭐였나요? 네, 장점부터 언급할 거니까 여기에 장점을 넣으시면 되겠죠? There can be several benefits to practicing the teenage curfew라고 토픽 센텐스를 줬습니다. 즉, 그죠? 10대의 통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는 장점이 몇 가지 있겠더라고요. 라고 앞으로 이어질 단락은 장점, 즉 curfew의 좋은 점들을 설명할 거야. 라고 토픽 센텐스를 준 문장이죠. 네.
자, 그러면 토픽 센텐스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장점 중에 하나, 두 번째 장점 중에 하나, 세 번째 또는 두 번째에서 마무리가 되실 텐데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나열할 때 쓰실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둘째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말하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그 표현입니다. 바로 firstly, 그죠? Secondly, 두 번째로 in addition, 게다가 덧붙여서 말해보자면요.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겠죠. 즉, 메인 바디에 메인 아이디어를 연결하실 때 나열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으시면 굉장히 명료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하나하나씩 요목조목 보여주기 되게 좋은 구조입니다. 모호하게 쓰는 에세이는 여러분들에게 그닥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관성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나열의 방식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제 바디 2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인의 의견이 나오겠죠. 앞에는 장점을 봤습니다. 한편이라고 내용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려드렸어요. On the other hand. 여러분 이것은 정해져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full로 외워두세요. 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요. 저는 어떻게 강하게 믿고 있냐면요. I strongly feel that. 제가 강하게 믿고 있는 부분은 the curfew has some obvious negative effects. 자, 앞에서는 그것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했다면 이 부분은 저는 curfew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역시 토픽 센텐스를 줬죠. 여러분, 그죠? 네, 잘 안 써지는데? 네, 토픽 센텐스를 앞에 줬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역시 자 그렇다면 자신의 메인 아이디어를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다른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명백한 단점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언급하시는 방법 바로 one obvious drawback is that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명백한 단점 중에 하나는 자 그 다음에 연결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또 다른 하나 another one 다시 말하면 another drawback is that 그죠? 설명하실 수 있겠고 이것을 조금 더 다시 자기가 풀어서 설명하는 부연 설명의 방법을 갖고 싶다면 This means that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라는 구조로 자신의 메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방법을 가지시면 되겠죠. 자, 게다가 덧붙여서 보자면요. Furthermore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덧붙여 이야기할 때 앞에 맥락과 같을 때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 더 더해서 추가로 이야기해 주고 싶을 때 첨가하실 때 쓰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바디 2의 구성을 원활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볼까요? conclusion입니다. 결론적으로 봅시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이 없이 모호하게 장황하게 문장만 연결해서 글자 수를 채운다고 한다도 여러분이 독자가 이해했을 때 어떠한 일목요연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잘 쓴 에세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it is my belief that 굉장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은 that 이하입니다. 앞에서 제가 I believe that 이런 구조로 앞에 썼죠. 그것을 조금 바꿔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은 좀 다양하게 아시면서 introduction과 conclusion의 이런 표현들을 좀 바꿔서 써보는 거 여러분들의 문장 구조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외워서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It is my belief that 저는 그래서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우리가 총 아이디어 정리와 그죠? 네 단락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에세이의 구조를 잡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테스트 1, 그죠? 여기 curfew에 대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정리,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통행금지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 정리와 총 여러분의 네 단락 구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들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샘플 에세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에세이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